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이재명 공범 징역 5년 선고받았다. 이게 이재명 씨하고 연관된 사건에 개입된 공범이거든요. 근데 김인섭이라고 오늘 징역 5년 받았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 첫 판결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라는 분 참 오겠습니까? 야, 5년. 작은 게 아니에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죠.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개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에요.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석으로 석방이 되어 있었잖아요, 김인섭이가. 그런데 김인섭이를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법정 구속 바로 감옥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 김인섭이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3월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모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또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달에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 종료하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가지고 닭장 속으로 그냥 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이재명 이분 얼마 가겠습니까?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정신없지만 아마도 이분도 4월 10일 날 깨구락지 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원대로 이분처럼 법정 구속 되는 거지. 공범 아니야, 공범. 재판부는 백현동 사업에서 김 씨는 정진상 이 사람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가지고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 워낙 그 정진상이가 진상 중에 정진상이가 계속 그냥 오리발 내미니까. 그리고 민간업자하고 실질적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알선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재판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재판부는 김인섭이는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부동산 개발 이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약 74억 5천만 원의 현금과 한바식당 사업권을 수수를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김인섭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 친분만을 이용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여했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알선을 하였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그런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했어요. 그래, 이번 판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이 사람 재판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김재구 생각이고, 또 김인섭이 사건의 1심 심리한 재판부가 이재명 백현동 사건 개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에 대해서 김인섭의 구체적인 로비 정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안전할 수는 없지요. 그쵸? 정진상이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진상, 김인섭, 이재명 요 삼합이 모두 함께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이와 정진상 씨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 사건에 김인섭이가 5년 징역 받고 추징금 63억 5,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 돈 안에 이재명도 정진상도 둘 다 여기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김재구는 들고요. 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르코 김인섭이의 청탁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폐지를 해버리고 민간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측의 결과입니다. 김인섭이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일 때 선대위원장 출신이고요.
이 김인섭이를 영입한 뒤에 이재명이가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황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용지 설치, 불법 용벽 설치, 기부 체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이재명이가 줬다는 겁니다. 시장 때 자기 선도위원까지 했던 김인섭 아니겠습니까? 자, 검찰은 그 이후에 민간업자가 1,356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이는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게 팩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이 시장 후보 나갔을 때 김인섭이가 선대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김인섭이를 영입한 뒤에 이런 느닷없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결론적으로는 김인섭이가 77억을 챙기게끔 단도리 해준 이재명이가 주범이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흘러오잖아, 논리적으로. 그러니 꼼짝 못하지. 그치요? 자, 여기에 더 황당한 일도 있잖아요. 오늘 조국이가 부산에서 창당 선언했어요. 신당한다는 게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저 문재인 이 양반 만난 다음에 쭈르륵 가가 내일 아마 얘기하겠지. 어제 뭐 문재인 씨로 얘기한 거 똑같은 말을 뒷부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정부 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윤석열을 타도하기 위해서, 빨리 대통령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뭔 개뿔, 개가 뿔나요? 이게 뭔 얘기냐고. 그냥 기가 막힌 양반이야, 이 양반. 조국이 4월 10일 날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발판을 놓겠다. 그 얘기지 뭐. 어제 뭐 양산 책장사하고 한 얘기 똑같이 그냥 그대로 읊어대는겨. 그러면서 지역 갈등, 세대, 남녀 갈등 요거 조장하고,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것도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를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에만 생각하는 정치, 이제 끝장내야 된다. 아니 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쫙 해놓고서 자기들이 했던 과거 행적을 현재 윤 대통령님한테 덤태기 세우는 이런 느작없는 공산당 같은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거요. 이재명이가 부활시킨 거요. 조국이 배치 달게끔 부활시킨 거요. 미련난 짓 해가지고. 아니 병리병으로 갔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왜 준연동제 해가지고 막 너희라도 전부 다 정치하겠다고 막 끼어들어오느냐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둘인데 팍팍 나는 것들이. 아, 문재인 얘기잖아요. 아니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말이요, 나하고 너하고 둘이 신당 만들어가지고 내가 뒤에서 그림 쳐서 밀어줄게. 겉으로는 보면 국민들 뭐라 하니까 밀실에서 밀어줄게. 무조건 성공해. 그리고 윤정부 그냥 아주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 야, 이게 무슨, 아유, 반란군도 아니고 무슨 간첩도 아니고 한나라에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기 부하로 있던 조국한테 이런 얘기를 해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까? 언론도 방송도 제대로 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아니 오늘 얼마나 화가 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한동훈 위원장 아주 그냥 팩트 있게 말 잘하더라고.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조국 같은 분을 다시 정치판에 나오게끔 도와주신 거다. 그렇게 선거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시다. 자,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만든 현 선거제도다. 맞죠? 그리고 조국 씨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는 것은 나를 이해한다. 조국 씨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한동훈 위원장 말이에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야합 관찰하고 준연동 이 제도에서는 조국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야합한 거 아니냐. 자, 최근에 1심에서 2심에서 둘 다 실형을 받은 조국이가 오늘 출마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과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제도인지, 아니면 조국이가 국회의원 되는 걸 염두도 못 내는 그런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강형한 제도냐? 조국은 민주당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당을 창설해가지고 문재인과 또 그 일당 수두룩이 함께 뭉쳐가지고 또 다른 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려치기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낙연, 또 조국 안 받아준다잖아, 민주당에서.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 깨구락시 되는 거지. 도덕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조차 조국을 공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가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타는 게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발표한 준연동 제도에 딱 맞는 그런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 준연동형, 이 아래에서는 민주당의 사실상 지원으로 조국 씨는 4월 달에 국회의원이 배지를 탈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제도는 누가 만들었냐? 이것은 바로 이재명 사당인 주인 이재명이가 만들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그냥 딸랑딸랑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확실하게 4월 10일 날 평가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김재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리평 제도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 이 제도에서 배지를 할 수가 있다. 국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 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다 드러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4월 10일 날 어떻게 결정하실지 아마 그날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쵸? 계속 이재명 저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분위기. 무조건 우리가 이겨서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쟤도 뭐는 애들이요. 법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지수 쭈르륵 올려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행복지수가 쭈르륵 내려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맨날 술 먹고 막걸리 나는 김재구는 아주 미치겠어.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씀도 하셨네. 아니 이재명 공급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이냐 묻고 싶다.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 명절 제사상도 공급 법카로 사셨는지 의혹이 있는데 이거 사실이냐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제사상에도 법인카드로 신분을 시켜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보고 한 위원장이 또 피습 당시에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했다고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왜 헬기를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나는 묻고 싶다. 본인이 결정했다며? 헬기 갖고 와! 나 아파! 서울로 갈게요! 이게 뭔 얘기냐고. 한 의원님 말씀이에요? 이 질문을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 국민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헬기 본인이 아파! 빨리 가지고 와! 서울로 가게! 여긴 안 돼! 병원이 낙후해!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걸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답을 왜 안 해요? 답해줘요. 이재명 아저씨. 한동훈 위원장님이 물어보잖아요. 왜 말이 없디야? 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대한민국 완전히 아주 그냥 거덜나게 만드는 그 민주당 패거리들 이제 4월 10일 날 우리는 꼭 저들을 이 땅에서 여의도 저 섬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수건사업이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4월 10일 날은 꼭 기호 2번 선거운동하면 안 돼요. 2번이 어디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기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끝날라고 그러는데 이제 슬그머니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식사하시네. 아니 끝나기 전에 와야지. 너는 아이고 지 애비 생각을 쳐. 내가 원래 까미라고 그러다가 요즘은요 성을 붙여서 김씨로. 김감이 너 밥 먹을 때만 와요. 아니 거의 끝나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는겨. 어이 식사하셔? 와봐 잠깐만. 아이고 요렇게 먹어 요렇게. 자 요렇게 식사를 요렇게 하셔. 한번 인사하고 인사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뻐. 아이고 드셔 거기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따가 6시 반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와 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